네, 직접 기업 IR을 다녀와서 여러분들께 투자 포인트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리는 코너인데요. 오늘 스몰캡 연구소 김경원 운용역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또 어떤 기업을 다녀오셨을까? 네, 네. 궁금합니다. 네. 네,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제 나노 섬유를 양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나노 섬유라고 하는 게 약간 좀 복잡하긴 한데, 이 회사 같은 경우 최근에 큰 공시를 하나 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FTN이라는 회사를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정말 시기적절하게 아마 좀 다녀오신 게 아닐까. 지난주 후반에 무슨 기업이지 하고 상당히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. 네. 상한가로 마감이 되면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 들썩였던 종목이었는데요. 직접 또 다녀왔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.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먼저 좀 항목별로 분석을 하겠습니다. 밸류에이션 점수 좀 얼마나 주실까요? 네, 밸류에이션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구 2개를 우선은 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예전에도 뭐 여러 가지 업체들 중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낮더라도 이제 뭐 이 회사가 투자 포인트가 좀 명확하면 네. 살만하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,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에 밸류에이션을 좀 보기보다는 2015년과 16년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걸 전반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 올해 예상 실적이 매출액 기준으로 527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35억 원 정도 예상이 좀 되고요.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 한 10억. 근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 매출액이 한 1,300억 정도로 개인적으로 좀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의 포인트가 뭔지 이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, 그렇게 보면 이제 실적 베이스로 보면 2015년 밸류에이션이 거의 PL 기준으로 250배 수준입니다.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인데, 2016년 밸류에이션을 제가 선정했을 때 20배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2015년과 2016년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명확하게 좀 아실 것 같고, 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많이 빠지고 EPS가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하는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신다고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좀 성장성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. 좀 얘기해 주시는 걸로 봐서는 사실 올해 초에 2,000원 것도 안 갔던 주식인데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. 특히 그렇죠. 지난주에 상한가도 가면서 좀 지금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, 설명을 들어본다면은 조금 더 저희가 좀 접근하는데 좀 팁을 확실하게 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기업에 지난주 15일 날 다녀오신 거죠? 네, 그렇죠. 목요일 날 다녀왔는데 바로 이게 사실 금요일 날 또 금요일 날 바로 주가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, 이 회사의 기본적인 사업 구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성장성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회사가 이제 예전부터 사실 기관 쪽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던 종목입니다. 왜냐하면 이제 나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, 이 나노 기술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기술력은 굉장히 좋으나 어떻게 보면 실적이 참 안 나온다라고 이제 많이 언급이 좀 됐었던 업체입니다. 근데 2015년까지도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. 좋진 않는데 10월 5일에 2015년 10월 얼마 안 됐죠? 한 2주 전인가요? 2주 전에 나이키와 이제 독점 그 나노 섬유에 대한 공급을 체결을 했습니다. 그 부분들이 이제 기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는 첫 단계의 단추가 아닌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고,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회사 대표이사님도 오시고 해서 IR을 좀 진행했는데, 이 나노 기술이라는 게 이제 섬유 쪽에 쓰입니다, 보통. 근데 이제 나노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소재인데,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뭐 나이키가 글로벌하게 의류도 팔고 아니면 스포츠웨어도 팔고 신발도 많이 사서 신지 않습니까?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소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나노 섬유의 소재가 앞으로 들어간다,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근데 나이키가 이 회사와 독점적으로 공급을 좀 체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회사 측에서도 굉장히 좀 세게 강하게 좀 했었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좀 금요일 날 상한가로 직행을 한 것이 아닌가,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그래서 우선은 성장성을 앞으로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노섬유라는 게 그러니까 초극세사 섬인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멤브레인은 신발 쪽에 들어가는 어떤 소재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이키라는 그 어마어마한 좀 브랜드 네이밍이 있는 건데, 밸류가 있는 건데, 거기에 뭔가 독점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기술력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, 근데 그게 실적으로 안 만들어지는 게 문제였다. 나이키가 아주 강하게 또 포문을 열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성장성 점수 좀 많이 주실 것 같아요. 전구 몇 개 켜주실까요? 성장성 같은 경우는 전구 5개입니다.
이 성장성, 실적이 이제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도 실적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심히 추정을 해봤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,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구 5개를 좀 넣어드렸는데, 이게 사실 이제 나노 기술이라는 게 한 10년 정도 회사 측에서는 개발한 기술입니다. 근데 10년 동안 사실 실적을 못 내줬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2015년 실적도 그렇지만 2014년이나 2013년도에 매출액이 전부 다 500억대, 연간으로 500억대, 500억대, 500억대 3년 동안 지금 정체가 되어 있었고, 뭐 영업이익이 올해 상반기 흑자 전환했지만 의미 있는 상승 전환은 흑자 전환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까지 굉장히 좀 안 좋았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, 2016년에 제가 그 나이키 쪽에 글로벌 매출, 그러니까 나이키 신발 쪽도 있고 컨버스 쪽도 있고 그리고 어페럴이라고 해서 이제 골프웨어 이런 쪽 이런 쪽도 있는데, 단순하게 이제 신발 쪽만 보면 매출액이 나이키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보면 2014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8조 원 정도를 하는 시장입니다. 18조 원 정도 하는 시장인데, 이제 나노 섬유 같은 경우는 신발에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고가 제품, 그러니까 고기능성 제품에 나노 섬유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바라보고 있는 나이키 전체 매출에서 고기능성 신발 쪽이나 의류 쪽에 들어가는 매출 비중이 한 15%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렇게 보면 대략 정도로 2조에서 한 3조 정도의 어떻게 보면 이 시장 포커스, 타겟 포커스가 좀 나오는 거고요.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원단 쪽, 그러니까 원단 매출이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되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, 고기능성 매출에서 원단 쪽에 한 10% 정도 비중으로 단가가 집행이 된다고 하니까, 요거를 산정해서 보면,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만약에 나이키 신발을 전부 다 커버한다고 했을 때, 고기능성에서 원단을 다 납품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, 매출은 한 4천억 정도에서 3천억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. 그러면 지금 연간으로 한 매출이 한 500억 정도 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, 제가 2016년은 매출액 한 1,300억 정도로 보수적으로 좀 잡아놨습니다. 보수적으로 잡아놨는데, 우선은 타겟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시장에 지금 진입을 한 거고, 나이키라는 회사는 사실 굉장히 큰 회사 아닙니까? 글로벌하게 굉장히 좀 큰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은 좀 무궁무진할 것이다,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뭐 기술력에 대한 검증은 거의 다 마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장성을 굉장히 좀 높게 부여를 좀 해드렸다,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게 고어텍스보다 더 고급 소재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? 아웃도어가 비싼 게 이제 고어텍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더 고급 소재라고 하니까 나이키 쪽에서도 이제 콜이 들어와서 이렇게 좀 사업을 진행하니까 정말 더 무궁무진한 어떤 거래처를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을 가져보게 됩니다. 이게 바로 매출이 잡히는 시점은 언제라고 보면 되나요? 나이키하고 내년 초부터 잡힌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. 우선은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사실 이 물량을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증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고, 지금 총 3개의 라인이 좀 가동이 되고 있는데, 총 2개 정도를 더 추가를 한다고 하고요. 2개 정도 추가하더라도 사실 회사 측에서는 모자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나이키 물량 커버하기까지 모자란다고 하기 때문에 5개가 총 돌아가더라도 나이키 물량이 한 3분의 1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하니까, 이게 만약에 회사가 정말 물량을 잘 받아서 풀로 돌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공장 3배를 더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재무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뭐 회사가 기본적으로 이제 CB나 BW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자금 조달의 방법은 사실 조금 이제 주주분들한테 안 좋은 소식이라면 유상증자가 나올 수도 있고,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설에 대한 유상증자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재무 부담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중기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.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나이키 일단 좋은 소식인데 오더량을 맞추기에는 사실 지금은 상당히 버거운 것 같아요. 계속 증설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재무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, 일단 이게 바로 또 내년 실적으로 잡히는 거고 상당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좀 얻어내는 거, 거기서 좀 결과물에 상당히 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이템 역시 또 상당히 좀 높은 평가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거든요. 아이템 점수 얼마 주실까요? 아이템 같은 경우도 전구가 이제 5개를 좀 넣어드렸습니다. 사실 뭐 성장성과 아이템이 거의 비슷한 부분인 것 같은데, 이제는 아까 이제 나이키 쪽에 들어가는 공급 계약이나 이제 의류 쪽, 이쪽에 들어가는 나노 멤브레인 소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다면,
이제는 이제 추가적으로 아이템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이제 나노 섬유라는 게 사실 의류 쪽이나 신발 쪽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까? 이 회사가 예전에는 이제 뭐 메르스 이런 게 이제 훈풍이 아니고 이제 메르스라는 이슈가 좀 있었을 때는 네. 사실 이제 마스크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됐었던 업체이기도 합니다. 네. 예, 기본적으로 이제 황사 마스크를 기본적으로 좀 마스크를 좀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이슈가 좀 있었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마스크가 나노 섬유 이제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기술을 접합해서 만든 게 이제 나노 마스크고요. 그리고 또 이제 나노 섬유가 좀 접합될 수 있는 게 이제 화장품 쪽입니다. 그러니까 마스크팩을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? 네. 네. 화장품 마스크팩을 또 생산을 또 이 회사가 또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회사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갔었던 코스온이라는 회사, 상장회사 있지 않습니까? 코스온의 이제 상장 초기 멤버. 그러니까 코스온을 키웠던 멤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인력을 약간 좀 빼와서 화장품 이제 기반한 좀 R&D 인력들을 좀 보강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아모레퍼시픽에서 근무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인력을 약간 좀 이동해와서 화장품 사업부를 좀 만들었고요. 그래서 마스크팩을 지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회사가 굉장히 좀 많이 합니다. 이 황사 마스크도 하고 네. 화장품 쪽도 지금 새 사업으로 지금 진출을 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노 섬유 그리고 그 환경 필터라고 해서 이제 필터가 이제 중간에 어떻게 보면 나노 섬유가 이렇게 들어가서 필터를 하는 게 있거든요. 네. 그 에어 필터 같은 경우도 좀 공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템을 좀 보유하고 있다. 좀 이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.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제 의류 쪽이나 신발에 들어가는 나이키 공급 물량이지만 회사가 지금 당장의 실적은 많이 안 나오지만 화장품 사업부와 황사 마스크도 네. 중국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다단계 회사에 지금 납품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높게 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.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상보다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요. 화장품, 네. 그러니까 마스크팩 천 재료를 말씀하시는 거죠? 그렇죠. 거기에 극세사 섬유를 네. 넣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사업 범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업황이 계속해서 이제 커 나가는 게 관련돼서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. 네. 네. 네, 사실 이게 나노 섬유라는 게 확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하더라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기 네.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벌리는 것보다는 이제 업황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업황은 전국 3개입니다. 이제 올해와 내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올해와 내년을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좀 중요할 텐데, 이제 나이키 공급 계약을 이제 독점적으로 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 측에서는 내년부터 공장이 굉장히 좀 바쁘게 돌아갈 것이라고 네.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고, 그러면 지금 당장 뭐 전국에 3개지만 내년에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지금 3개가 아니라 뭐 4-5개도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다.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사실 이제 회사가 약간 좀 부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거는 예전부터 이제 나노 섬유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좀 많았었고,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 나온다 굉장히 좀 말이 많았었던 기업입니다. 네. 근데 당장 2015년 지금까지도 실적이 좀 안 나왔었던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만, 내년부터 나이키 물량이 공급이 되고 흑자 전환이 좀 세게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인다면, 이 종목이 정말 나노 섬유 기술이 실적으로 연결되는구나라는 연결고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, 그 부분들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기업이 아닌가,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이제 포인트들 기술력이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가라는 네. 부분 바로바로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네. 시기는 내년 초까지도 네. 보면은 상당히 좀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해 주셨는데 네.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, 사실 오늘도 상당한 지금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거든요. 네. 지금 개파락 출발이 오늘 나왔는데 빠르게 또 상승으로 돌리더라고요. 지금 네. 다시 하락권으로 전환이 되면서 아무래도 금요일 급등 이후에 조금 버거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,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네.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? 네, 저는 뭐 우선은 이 회사가 공식적으로 계약 공시를 냈고요. 네. 그래서 이 물량이 확실히 좀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리스크를 하나 좀 체크를 좀 해드리면, 이 회사가
사실 사업 구조가 너무 많습니다. 네. 이 하나가 좀 제대로 되는 걸 좀 보여줘야 회사가 이제 신뢰를 좀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붙을 수가 있는데 사실 하는 게 너무 많고 제대로 아직 실적으로 내주는 사업부가 사실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약간 좀 리스크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 기준으로 20배, 그러니까 2016년 기준입니다. 2016년 기준으로 PER 기준으로 20.8배 정도로 산정이 좀 되고요. 적정 PER은 사실 이제 비교할 만한 회사가 이제 한세실업, 네. 그리고 영업무역, 이렇게 이제 ODM, OEM 공급하는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좀 줄 수가 있을 텐데, 이 회사들이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업체들입니다.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 베이스로 뭐 강달러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을 감안하고, 어떻게 보면 이 약간 시가총액 사이즈가 10분의 1 정도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드렸습니다. 그래서 적정 PER을 2016년 EPS 기준으로 30배를 적용을 해서 목표 주가는 7,600원으로 산정을 좀 해봤습니다.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이 오늘 같은 경우 약간 좀 그 금요일장에 상승분을 약간 되돌리는 한 3% 정도의 조정 정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장기적인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다.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뭐 오늘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매수 추천 충분히 가능하다.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현재 구간에도 좀 약간 비싸 보이기는 하는데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본다면 네. 매수 진입가는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세요? 네.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갭으로 뜬 부분들이 이제 금요일장의 시초가가 한 4,700원 정도에서 5,000원 정도에 형성됐기 때문에 5,000원 정도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게 네. 현명한 좀 매매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회사가 사실 금요일날 굉장히 좀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 권역의 기간은 좀 필요하다 좀 이렇게 본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씩 모아서 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700만 주 넘게 거래 실리면서 상당히 네. 주목받고 있습니다. 오늘 네.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실무캠 연구소 김경원 운용역과 함께 FTN이 살펴봤습니다.